네, 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본장이 끝나가는 지금 약 마이너스 8%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고점이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대한광통신 강한 조정 이후로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이지는 않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주주분들도 적지 않으실 거예요. 실제로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8%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대한광통신에서 40만 주가량 다시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프로그램에서도 장 막판까지 60만 주의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40만 주를 매수해 갔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야가 아니라 수급에서의 이격이 굉장히 좁혀졌다는 거예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움직임만 보더라도 2천만 주의 거래량에서도 외인들 120만 주를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주밖에 매수를 담아가지 않았다고요. 수급에서의 이격이 굉장히 좁혀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외인들 창구에서도 매수와 매도가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개인들 창구에서도 매수와 매도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외인들이 매도를 던지면서 수급에서의 이격이 벌어지게 됐을 때 언제라도 강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대한광통신 주가가 하락할 겁니다, 지금이 고점입니다 얘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수급이 주도주가 아니라 테마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고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광통신에서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광통신이 고점이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정말로 중요하니까 넘겨듣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혼자서 걱정하고 계시는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 주주분들이 한 분이라도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대한광통신 화이팅 신고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한광통신이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까요? 일단 지금 대한광통신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는 누가 뭐라고 해도 큰손 세력들의 매물대예요. 실제로 수급을 보더라도 최근 대한광통신의 큰손 세력인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윗구간에서 비중을 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는 큰손 세력들도 무리하게 매물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큰손 세력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모두 다 수익권인 종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큰손 세력들이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매물 정리를 한다면 개인들이 과연 무리하게 매수를 할까요? 대부분이 차익 실현 매물을 던질 거라고요. 그러면 대한광통신의 주가가 큰손 세력들의 매물대를 이탈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큰손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매물 정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매수를 가져가면서 주가를 유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왜냐면 아직까지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광통신에서 6%가 넘는 비중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계속해서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종가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대한광통신 큰손 세력들이 오늘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종가를 마무리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뭐긴 뭐야, 지금이라도 매도해야지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뭐라고요?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온다면 대한광통신 큰손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요. 왜?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면서 자신들의 매물대를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게다가 대한광통신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왔을 땐 만원 라운드 피겨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요.
라운드 피겨 이탈은 개인들의 투매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장대음봉을 만들었다는 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집해서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왜냐면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땐 개인들의 매도세가 쏠릴 수밖에 없다고요. 실제로 3월 30일 같은 경우에도 큰 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면서 꽉 찬 음봉으로 종가를 마감했는데 그 다음날 세력들 어떠한 포지션 취했냐고요. 당연히 시초가의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 구간은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아래 구간에서 강하게 매집을 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겁을 먹고서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종가가 아래 꼬리를 그리면서 말아올리면서 끝났다? 그러면 시초가 대응은 정말로 중요해질 거라고요. 왜? 큰손 세력들이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렸을 땐 이제 반등하는구나. 큰손 세력들이 아래 구간을 받아줬구나. 시초가의 개인들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요. 게다가 내일 오전 9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중요한 발언이 나올 거예요. 제가 예상했을 땐 아마도 또 한 번 대규모 군사 옵션을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요. 왜? 아직까지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란에 도착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또 한 번 불확실성이 던져진 거고 수급이 주도주가 아니라 테마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와중에 대한광통신이 아래꼬리 반등이 나왔다? 당연히 수급이 쏠리면서 추가적인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반등 구간 속에서 큰손 세력들이 더 이상 수급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관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승 구간을 길게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윗구간에서 개인들에게 투자 경고 딱지를 회피하는 움직임으로 착각을 하게 만든 다음에 매물 정리를 하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또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한광통신을 끌고 왔었던 수익률이 달라질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위에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대안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연락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종가에서의 움직임과 내일 시초가 수급에서의 신호를 포착해 가면서 실시간 대응법 잡아 드릴 거니까.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을 보장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서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잡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주식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요. 10원 단위까지 맞히는 최고점 매도, 최저점 매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신 아니면 사기꾼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수급에서의 신호가 나오고 이러한 신호에서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해나갈 수 있다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던 대한광통신에서 신호가 하나 딸랑 나오면서 그대로 꺾일까요? 말도 안 된다고요. 왜? 시장에서 1000만주, 2000만주 그렇게 쉽게 던질 수 있냐고요. 1000만주, 2000만주를 매수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매도를 던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큰손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고점 부근에서 주가를 컨트롤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수급에서의 신호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 우리가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 큰손 세력들이 수급을 붙여주지 않고 관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행동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뭐라고요? 수급에서 신호가 계속해서 나올 거고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서 대응할 거기 때문에 확률을 올려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확신이 들었을 때 대응을 한다면 중요한 변곡점 이전에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영상을 찍는 와중에 큰손 세력들이 아래꼬리 반등을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내일 시초가 대응 정말로 중요해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은 리스크를 낮춰야 되는 구간입니다. 얘기를 드리면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고 그냥 관망하는 걸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욕먹을 각오하고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리스크를 관망하는 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거라고요. 방치된 리스크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지금 주주분들이 어떤 심정인지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고 부족했을 때의 얘기지만 저 주식시장에서 깡통 정말로 많이 차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주분들이 어떤 심정인지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요.
최근에 정말로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내가 팔면 주가 또 한 번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나 두고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확신을 가지고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많이 올라온 건 팩트니까.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 이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이러한 투자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면 절대로 증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제가 깡통을 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증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실수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고 저만의 기준을 잡아간 거. 제가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대한광통신에서 중요한 구간들의 대응들 같이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이렇게만 얘기를 드리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는데 당연히 수급이 들어온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조금 더 끌고 가겠고 우리도 그 수익률 챙겨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방으로의 움직임을 막아놓자는 거죠. 지금 수급에서 이격이 좁혀지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그러한 변동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기니까 아래꼬리 반등을 봤을 때 세력들의 의도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남기신 대한항공통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연락처 계속해서 남겨드리고 있어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대안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놓으세요. 그래도 구독자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남겨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통신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대한항공통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 회복주 선물로 가져왔어요. 지금 이란 전쟁과 트럼프 발언 때문에 증시의 조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의 피로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투심이 꺾일 수밖에 없는 시기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증시의 조정이 끝나는 반등 시그널은 항상 이럴 때 나왔다고요. 물론 투심이 꺾였기 때문에 반등 시그널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기회를 잡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반등 시그널이 나왔을 때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시장 회복주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투심이 완전히 꺾이면서 증시 반등의 시그널이 코앞까지 다가온 이 시점에 시장 회복주에서는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시장 회복주 같은 경우에는 증시의 조정을 만들고 있었던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에요. 게다가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가 증시의 조정이 오면서 세력들도 물려 있었던 종목이라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투심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시장에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이 어떤가요? 고유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한낱 기업이 유가를 움직일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인건비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요. AI 기업들은 구조조정 강하게 할 수 있지만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구조조정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생산 라인을 돌려야 되는데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시선이 스마트 팩토리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단순 기대감만 있었던 스마트 팩토리에 투자가 유치될 수 있는 거라고요. 이 시장의 수혜를 로봇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 파동 이후로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이 조정을 만들고 있었던 와중에 이란 전쟁이 발생이 됐어요. 세력들도 물려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로봇 종목이 급등을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 팩토리 당연히 양산이 중요해질 거고 실제로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왔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어렵게 시장 회복주 찾아온 거니까 증시 반등 시그널이 코앞까지 다가온 이 시점에 대한항공통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회복주에서의 기회 잡아가 보자고요. 제가 뒤에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종목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왜? 이러한 급등주는 종목명을 알고 있는 게 다라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에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에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